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장의 말벗입니다. 오늘은 물레동의 작은 발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라탄 공방 댕댕 라탄의 강나율 작가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댕댕 라탄은 라탄 공방 주로 하는 공방인데요. 라탄이라고 하면 보통 동남아 발리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레동에 작은 발리처럼 꾸며놨고, 발리는 휴양지잖아요. 휴양지 오셔서 편안하고 힐링되는 마음 느껴보실 수 있도록 물레동에도 작은 발리를 꾸며놨으니까 많이 오셔서 힐링과 행복감 많이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주로 소품을 위주로 만드시지만 취미반이나 자격증반을 끝내고 나시면 가구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구 하나만 둬도 집을 약간 휴양지처럼 꾸미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손동작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라탄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라탄 공방 댕댕 라탄을 운영 중인 강나율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찾아뵙고 네. 한 2번 정도 찾아뵙고, 라탄 공방은 진짜 네.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네. 꼭 아직은,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라탄이 아직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제는 라탄이 뭔지는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생소한 공예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 공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유행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좀 생소한 것 같고 오시는 분들 다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들고 이색적인 느낌이 들어서 공방 방문하시는 분들 다 보면 너무 좋다고. 물레동이 보통은 철공소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맞아요. 제가 원래는 목공을 취미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목공을 취미로 계속 하는데 다니던 곳이 파주 엄청 깊숙한 이런 데라서 너무 자주 가고 싶은데 자주 못 가니까 그게 거리상으로 힘들어서 근방에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7년, 8년 전부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레동에 공방이 그때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졌지만 그때 이제 목공방을 찾아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물레동을 오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술집과 카페들이 많이 핫플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철공소도 더 많았고 그 사이사이에 작업실과 공방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물레동을 주말마다 왔었는데, 물론 평일에도 왔었고, 그래서 여기에 매력에 좀 빠졌죠. 아직까지 서울에 이런 곳이 남아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조금 아늑한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물레동을 좋아하게 되면서 라탄도 그때 마침 하고 있었거든요. 목공을 취미로 하면서 라탄도 접하게 되면서 내 작업실을 가져야겠는데 물레동 공간에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물레동을 처음부터 알아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물레동이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인 작업실이 너무 많아서 고르다 결국 못 고르고 집 근처에 있는 작업실에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 장소를 받고 결국에 여기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을 그전에는 계속 하고 계시다가 맞아요.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에 물레동의 공방에 들러서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수업들을 들으시고 취미로. 맞아요. 다른 공방들 공방 깨기 하듯이 도자기 공방도 가보고 화장품 공방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공방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힘드셨어요? 그랬나 봐요. 보통 이 직장 생활이 힘든 분들이 퇴근 후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냥 좋아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중에서 여러 취미생활 중에서 라탄 공예도 있었던 거고. 아, 네. 원래 제일 길게 한 거는 목공이었는데 목공이 아무래도 나무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나무 냄새를 맡고 나무를 가까이 하고 손으로 만지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목공이 저한테 좀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계를 많이 다뤄야 되다 보니까 사실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냥 얘는 취미로만 남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라탄을 접하게 됐고 라탄도 소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얘도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때 뭔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라탄에 대해서? 네. 갑자기 확 들어왔네요. 네.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라탄 공예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에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뜨개질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네, 뜨개질 모임처럼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자기 작품 만들고 이렇게 하는 느낌도 사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공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야 우리 주말에 만나서 대패질이나 할래? 사포질이나 할래? 아니면 망치질이나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라탄 공예 하자 주말에. 맞아요. 네. 뜨개질 모임처럼 어쨌든 같은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빙이라고 짜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뜨개질은 이제 대바늘이나 코바늘 같은 게 있는 거고 라탄은 그냥 두 손으로 그걸 따는 거니까 그런 결에서는 뜨개질하고도 사실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15년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을 전에 하셨는지? 저는 출판사에서 이제 경영지원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쪽 일을 했고 인사총무 쪽 일도 하고 또 작은 회사는 재무 업무도 같이 보기도 하고 보통은 저는 이제 인사총무 쪽을 주로 보기는 했었어요. 실세 아닌가요? 인사총무면? 비서에 가깝습니다. 비서가 원래 제일 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정확한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의 소모품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새 일하거나 밤늦게 야근을 하고 내 개인 생활과 개인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 회사에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무엇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곳을 얻은 것도 되게 우연치 않게 얻었지만 그 시기에 젤다도 만나게 됐고 젤다를 이제 만나면서 케어하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해진 것처럼 물 흐르듯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 촬영하는데 저기 젤다라고 어떻게 보면 댕댕 라탄 공방 이름의 네. 모티브? 거의 그쵸.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유기된 아이들에 대한 영상을 좀 접하게 됐는데 그냥 마음이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아이는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조금 덜 무서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후원도 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또 집 근처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쉼터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도 가까운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봉사활동 하시다가 젤다를 네. 그때 이제 유기되어서 보호소로 온 네. 친구였죠? 네네. 만나게 돼서 얘를 입양을 하시고 키우시게 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는 힘들겠구나.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젤다를 케어를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게 저 친구가 네. 실외 배변이라고 집에서는 볼일을 보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무조건 산책을 하루에 2번 이상, 지금은 이제 3번을 나가고 있는데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또 바로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냄새 맡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볼일을 보는 친구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너 하루에 화장실 2번만 가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저 친구한테도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케어를 좀 더 해주고 싶다. 그리고 어린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남은 여생은 좀 그래도 좀 행복하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을 그렇게 지자, 최대한으로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게 되게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닐 거야. 그게 이유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문을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15년 동안 계속 직장 생활 하셨고 네네.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신 상태에서 계속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네. 갑자기 입양을 한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네,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친구한테도 사실 좀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 친구를 다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고 직장생활 계속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1달,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보호자랑 헤어지고 다시 돌아오면 계속 그 보호자를 엄청 그리워하거나 아픈 애들도 있고, 네,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입양을 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 라는 마음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친구를 핑계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만두고 싶어가라 라는 마음이. 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때 마침 이 공간도 나왔었고 이 공간을 꾸며놨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강아지까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 좋을 대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쪽으로 온 셈이죠. 사업자로 이제 지금 네네. 공방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안정적인 수익이 있을 때랑 네. 지금 이렇게 창업가로 사는 삶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우선시 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 거고,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나의 가치랑 행복을 조금 더 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창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때는 안정적인 수익이고 나 말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사실 좀 강했고, 여기서 주는 행복이 저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하라고 해도 네, 똑같은 선택할 것 같고요. 네, 저 뭐 그렇다고 수익이 지금 안정적이라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수익 얘기하셔서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 수익이랑 네. 지금 수익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근데 변동이 너무 커요. 그쵸. 네, 그래서 잘 될 때는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잘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는 너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맞는 길인가 싶을 때가 사실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나조차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쨌든 나의 행복을 위한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금전적으로 조금 쪼들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어디 알바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은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수익원이 이제 클래스랑 자격증반, 취미반 이런 클래스 주로 강의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제가 출강을 좀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작업을 좀 많이 해보자 싶어서 출강보다는 작업을 좀 많이 했었고, 상반기가
다들 너무 불경기라 힘들어갖고 추강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추강을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강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금 줄이신 거예요, 스스로?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줘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절했으면 안 됐는데. 이 라탄 공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아직 사람들한테. 그쵸. 그래서 아마 그 출강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생소하니까. 네, 네. 근데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장점 중에 하나가 초보자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작년에 저도 했었죠. 아, 네네, 맞아요. 하셨었죠. 네, 쉽죠. 쉬워요. 네, 되게 단순한 규칙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이게 맞나? 막 키우는데 뭔가 굉장히 몰입하게 되고 네. 요것만 바라보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 딱 만들어졌는데 오 괜찮죠. 괜찮네? 네, 초보자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기법으로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 완성품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들 매력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걱정 말고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장점을 갖고 있는 아이죠. 가장 큰 장점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다 네. 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기자님이 적어주신 건데 고마워요. 2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그 라탄을 주로 하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연수를 받았을 때 느꼈던 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작품인 거지 이렇게 내가 규칙에 사로잡히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느끼고 왔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라탄을. 그래서 사실 실수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그랬을 때 틀린 길을 갔을 때 잘못했어, 실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라탄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규칙에 약간 위반되게 하더라도 그럼 나만의 디자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클래스 중에서 뭐 원데이 클래스랑 자격증반이랑 네, 취미반. 취미반. 네. 그 자격증반이라는 게 강사 자격증? 네, 맞아요. 강사 자격증. 그럼 강사도 양성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시는데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그 민간 자격증 어쨌든 발행하는 것도 그 허가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협회에 협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음. 협회에서 문체부 허가를 받은 자격증입니다. 네. 실용적으로 뭔가 생활 소품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라탄을 네, 맞아요. 뭔가 작품으로서 전시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라탄을 좀 대중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라탄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홍보용으로? 네. 그러니까 공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라탄이란 이런 거다. 아, 라탄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네, 맞아요. 아, 그 일환으로? 네, 맞아요. 라탄은 70년대, 80년대에 한번 일본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아, 우리나라로요? 네, 그래서 옛날 가구 같은 약간 젓갈색의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번 재료 수급을 인도네시아나 그 동남아에서 끊었었거든요. 우리 자국민이 만들어서 수출해야 돼 하면서 재료를 아예 다 끊은 거예요. 재료는 그쪽 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가공이 돼야 되거든요. 재료를 다 끊어서 아예 명맥이 끊겼죠. 그때 유행할 때는 국내에서도 라탄 가구를 많이 만들었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국가 자격증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네. 등죽 세공예라고 그러니까 등나무가 라탄이거든요. 죽공예, 대나무 두 개를 같이 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 시험을 안 볼 뿐이지. 네, 그 정도로 성행이 됐었어요. 근데 재료가 이제 딱 끊기면서 명맥이 끊겼죠. 딱 끊겼다가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재료가 어떻게 풀리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좀 안타까워요. 그때부터 만약에 쭉 발전이 됐으면 한국적으로 발전도 많이 됐을 거고 제가 또 빨리 접했을 수도 있고 더 약간 한국화돼서 한국식의 라탄이 조금 발전이 더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창업을 만약에 하셨으면은 네. 체력도 되고 뭔가 시너지도 났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젊은 분들에게 그럼 창업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이게 좀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으신 분들은 일단 시작하고 창업을 해보고 하고 싶은 창업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보다는 쉽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작가님 책임지지 않거든요. 저는 책임지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을 하면 어쨌든 그 창업 아이템이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은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정을 불태울 텐데 체력이 안 돼서 열정을 못 불태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밤새 하고 싶은데 이 작업을 눈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들고 밤새 작업을 하면 내일 하루는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아쉽지만 끊고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그럴 때가 진짜 내가 조금 더 어렸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신나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릴 때 하세요. 어릴 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 뭐 개인차가 있죠. 좋아하는 걸 신나게 하려면 직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미친 듯이 밤새도록 이제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직업이 되면 네.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나타나는 게 마냥 즐겁고 마냥 힐링이었는데 사실 이제는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좀 힘든데 후회하지 말자가 인생의 모토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즐거움이다. 이 힘듦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네, 받아들이고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평생 살기 위해서는 이런 힘듦조차도 네. 이 과정의 일환이야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넘는 게 쉽지 않죠. 조금은 네.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네. 창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레동에서 이제 네, 네.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네. 작가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은 진짜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신 분들이 많고 생각이 남다르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작업할 때 새로운 소스를 넣는다든지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원천이 조금 돼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쨌든 저도 작가 활동을 하지만 자영업자이기도 하잖아요. 혼자 되게 외롭거든요. 외로운데 그런 외로움을 약간 회사 동료 만나듯이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레동 분들은 작가님들은 되게 모임이 잦으시더라고요. 슈퍼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약간 참새방앗간처럼 그러면 앉고 밥 네. 먹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죠. 그것도 서울에서는 요즘엔 보기 드문. 그렇죠. 음. 네, 진짜 없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물레동을 많이 작가님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있고 사실 물레동 지금은 카페랑 술집이 많아진 그 중심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도 원래 공방과 작업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많이들 나오셨고
그리고 있던 공방도 우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있던 공방도 다 쫓아내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을 낸다든지 술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은 약간 외곽 쪽으로 다 많이 이동하셨어요.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물레공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많이들 외곽으로 빠지셨습니다. 네. 더 찾을 수 없게 숨어 들어가시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계속 네, 이 맞아요. 물레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성수동이나 네, 뭐 일단 경리단길이 제일 먼저 그런 길의 시초였는데 거기는 이제 네. 상권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의 죽었고 네. 뭐 가로수길도 지금 많이 죽었고 이제 뭐 성수 물레동은 그나마 서서히 급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그거는 그 공간들이 좀 작잖아요. 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이 들어오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변화가 좀 덜한 편이긴 하다. 그래도 근데 있다 그런 일은 계속 있고 저도 이제 7년 정도 8년 7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많은 채공소가 사라졌고 정말 많은 작업실과 공방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커피숍과 술집들이 다 채워가고 있고 그 술집과 커피숍이 다 잘 돼서 오래라도 있어주면 좋은데 그마저도 아니고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네,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뭐 3개월 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계속 월세는 오르거든요. 집주인이 나갔네? 잘 됐다 하고 올리고 그럼 1년에 그 자리에만 월세가 지금 두세 번씩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건데 그쵸, 안타깝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입장이 아니라 작가님도 진짜 공예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탄 공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라탄 공예를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공예 생활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같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라탄이나 다른 공예를 하면서 얻었던 행복과 힐링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얻었던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느꼈다고 다른 분들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감정과 감각을 느끼시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의 계획은? 작품을 좀 많이 만들자, 작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자가 이제 계획인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죠. 올해는 사실 저도 이제 라탄 공예가 외국 공예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한국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 제가 오칠을 배우고 있어요. 오칠 한 1년 좀 넘게 배우고 있는데 오칠은 전통 공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받는 전통 기법 중에 하나라서 라탄이랑 좀 접목을 시키면 한국화 시키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은 오칠을 이용한 작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과 지금 작업 중입니다. 말벗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탄 공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라탄 공예뿐만 아니라 공예 활동이나 취미 활동 꼭 하나씩은 가지시면서 인생의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의 말벗, 오늘은 물레동의 작은 발리 댕댕라탄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강나효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